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백명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코비드-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심리 지원 현황입니다.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비대면 심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모든 것들을 다 현황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들 그리고 중수본에서 종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등등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상담의 유형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저희 지금 세션의 제목이 비대면 심리 지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대면 심리 지원과 비대면 상담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세션 구성은 비대면 상담에 대한 내용들이 주되게 되어 있어서 저도 비대면 상담 중심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대면 심리 지원이 훨씬 더 포괄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번 조금 그 심리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상담이라고 하면 대부분 화상 전화 혹은 유선 전화를 통해서 하는 상담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상담은 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SNS로 채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챗봇까지 나와서 AI 기반으로 채팅하는 챗봇이 있죠. 그리고 앱, 웹사이트, 이메일 또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대면 상담의 유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별로 없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편으로 해서 편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다 들어줄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에서 마련한 그 비대면 상담 서비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앱을 통한 상담 그리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리고 그 웹사이트를 통한 상담 등이 지원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떻게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상담을 하지 약간 의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화상 전화나 유선 전화보다 더 이렇게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 코비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저희 비대면 심리 지원이 실제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혹은 일반인 상담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죠.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것은 어떻게 보면 비대면 심리 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우리 중증 정신질환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은 매뉴얼이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올해 만든 자료인데요. 우리가 기초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사례 관리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서울시에서는 비대면 사례 관리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기존에도 물론 전화 상담이나 문자, 온라인 상담을 했지만 비대면으로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에 상세히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 응급 위기 개입, 집중 관리, 유지 관리 등등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이 필요한 사례들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대면 서비스를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급한 상황이라든지 지지 체계가 전무하고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능이 낮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치 못한 분들도 많으시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면 서비스를 좀 선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다양한 또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모든 센터의 예를 들기는 어렵고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안상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로켓 처방이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히 이제 확인.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내담자가 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털어놓으면 24시간 내에 그 센터의 전문가분들이 그 부분에 답을 드리고 집으로 택배를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실제로 가실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마음건강 로켓 처방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정말 아이디어 좋으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초콜릿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뭐 베개속, 피톤치드 베개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감 키트 활용법 이렇게 해서 혼자서 이렇게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자가격리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뭐 집에 있다 보면 핸드폰만 하고 그러는 누워만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다양한 쉽게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 뭐 등등 여기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공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다른 센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상담하고는 관련 없지만 비대면 심리 지원으로 저희 학회에서도 3월부터 다양한 것들을 했죠. 카드 뉴스도 만들고 매뉴얼들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담은 아니지만 다양한 비대면 심리 지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보셨을 방역 지침이죠. 영문으로도 만들어졌고요. 이걸 통해서 또 저희 학회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함께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지침을 같이 만들었고, 이거는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 가면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특히 광역 센터를 중심으로 심리 지원단을 구성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인상 깊은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이제 마련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렇게 별책 브로그로 만들어서 다양한 그 심리 지원했던 것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그 코비드 19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방역을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힘은 사실은 메르스 당 때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받고 또다시 감염병이 왔을 때는 이런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이제 감염 대책 예방 시스템들이 마련되었죠. 저희 심리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심리 지원도 메르스 당시에 그 비대면 상담 체계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이어서 그 비대면 상담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메르스 때 이제 상담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것과 어떻게 유사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당시 심리 지원 그때 당시에는 아직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기 전이었죠. 그때는 이제 국립서울병원이었을 거고요. 심리위기 지원단이 이제 구성돼서 이제 보건소에서 유가족, 완치자 혹은 이제 메르스 걸리신 분들, 격리 대상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크게 이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립병원과 광역센터 중심으로 이제 위기상담 대응팀을 구성했고, 그다음에 유가족이나 이제 그 확진되셨다가 이제 퇴원하신 분들은 이제 심리위기 지원단에서 좀 더 중한 분들은 이제 담당을 했었고, 대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센터에서 레벨에서 담당을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유가족이나 완치자분들이 이제 국립서울병원 심리위기 지원단을 통해서 비대면 상담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당연히 다 그 전국에 그 퍼져 있었으니까요.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상담이나 약물 처방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돼서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광역정신건강센터 에서도 그 한라인을 운영해서 격리자나 비격리자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고위험군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연계해서 활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이제 국립서울병원 심리지원단,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국립정신병원들, 그리고 일부 이제 저희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이제 대국민 상담 지원을 했는데요. 좀 더 중한 경우 유가족 혹은 이제 그 확진자 분들은 좀 더 높은 레벨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더 낮은 기초 단위에서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했었죠. 그때도 이제 여기 지금 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먼 화면으로 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보내는 문자를 잠깐 살펴보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드리겠다. 먼저 이제 문자를 그냥 바로 전화하는 것보다 미리 안내를 언제 시간이 될 때 연락을 드린다는 문자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옆에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문자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상담, 심층 상담,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대략 상담실 인원이 유가족 90명, 완치 후 퇴원자 한 120명, 전화 상담을 그때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유가족이나 퇴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한 4, 5회 정도 전화 상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상담이 또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번 그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도 크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총괄하지만 죄송합니다. 네, 확진자 그리고 유가족의 경우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비롯해서 각 그 국립정신병원에서 이제 그 대상자의 정보를 그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케어를 해왔고요. 격리자 혹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24시간 헬라인 1577-0199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병원을 연계한다든지 뭐 다른 그 서비스 기관을 안내해 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심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보시면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당연히 재난을 경험했던 분들 혹은 가족분들, 재난 관련 종사자, 지역사회 거주민분들 등, 혹은 재난에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일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심리 지원 대상자를 그때 지난 메르스 때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 확진자 및 가족, 그리고 격리자 일반인을 이렇게 나눴고,
네, 24시간 한라인은 이제 낮 동안에는 기초센터에서, 그리고 야간에는 광역센터에서 24시간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기초센터에서 격리자 명단을 보건소를 통해서 받으면 모든 격리자를 대상으로 문자를 이제 발송하게 되고,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모든 격리자를 하지 않는 그 시군구도 있다고 들었지만, 대부분 이제 문자를 드리고 24시간 내에 격리자분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사실 격리자분들이 뭐 하루에도 엄청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뭐 500명이니까요. 격리자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겠죠. 사실 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엄청나게 많은 업무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화하고 이런 등등의 이전에 그 메르스 때 그것들이 조금 더 정리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인적 사항을 보건복지부 보건소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고요. 어이구요, 벌써 그렇게 되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화 상담을 원칙으로 하게 되고, CGI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전화했을 때 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경우에는 전화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퇴원할 때쯤 다시 하는 경우, 괜찮더라도 다시 한번 잘 괜찮은지 그 확인을 하고, 2, 3점, 4, 5점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다시 전화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좋을 경우에는 응급으로 그 대면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결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초 상담지라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마련됐던 것들을 쓰게 되고, 기초 상담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되게 자세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경과 기록지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다음 한라인 상담 기록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기초에서는 광역으로, 광역에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로,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보건복지부로 상담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제가 마지막으로 그 중수본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11월 12일 날 한 것은 이 저희 보건복지부 내에 있는 것들만 전화 상담만 무려 55만 건, 대면까지 합치면 거의 60만 건을 하게 됐고, 문자 안내 리플렛 등등도 거의 160만 건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확진자 밑에 보시면 자가격리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심리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가격리자 분들이 뭐 당연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고, 5월달 4월 5월 한창 대구 등에서 유행이 됐을 때 많아졌다가 뭐 그렇다고 줄어들지가 않죠. 지금 보시면 아마 지금 11월 들어가면서 더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간 주간 실적 이렇게 내고요. 뿐만 아니라 임시생활시설에서도,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비대면 상담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센터 뭐 등등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금 그 비대면 상담은 진행이 되고 있죠. 아마 이것 얘기 들으셨겠지만 1393에서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폭증을 해서 작년 대비 거의 80%가 증가해서 실제 평균 응대율이 36%로 올해는 줄었습니다. 즉 자살 생각이 있어서 1393에 전화하면 3명 중에 1명은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심리학회도 이제 3월 9일부터 초창기 때부터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전화 상담을 시행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초기에 무려 1000건 가까이에, 이거는 한국 심리학회 선생님들께서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해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 정신과 의사 학회에서도 유선 상담을
15개 생활치료 시설에 요일별로 매칭을 해서 했었고요. 다행히 그렇게 심한 분들이 없으셔서 그런지 한 50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죠. 교육부에서도 정신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도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교육부 아까 말씀드린 것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여가부에서도 청소년 상담 복지 진흥원에서 비대면 심리 지원을 엄청 거의 30만 건 정도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부처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제 100만 건 넘게 상담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에서도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살과 관련된 특히 다 들어줄게는 좀 자살 관련된 것들을 중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담 현황도 여기도 매월 7천 건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코비드19 관련 고위험군 대상 유선 심층 상담을 9월 7일서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그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뿐만 아니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에서 전문가 한 40명을 대상으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하신 분들을 최대 3회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만 하는 것을 확대해서 각 지역의 그 복지관 그리고 임시생활센터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인력 등을 더 추가로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생각해서 유선 심층 상담을 진행하려고 해서 더 늘어나고 최근에는 조금 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서 한 10명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들으시는 광역 및 기초센터 선생님들 혹은 복지관이나 경북대에서도 경북대병원에서 얼마 전에 그 보건관리자가 연락 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공문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안내해드린 것은 복지관이라 다른 데는 이제 그 센터 기관에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료 인력이라든지 그 등등은 다이렉트로 바로 제 그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고 주위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마치게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이 정도 맺은 말을 드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